비슷한 자산이나 거래를 아니라면 수수료 낮은 ETF를 고르는 게 당연히 좋겠죠. 이렇게 백분율로 표시되어 있는 수수료는 관리 및 운영비로 지불됩니다. 투자자의 계좌에서 따로 나가는 게 아니라 미리 제외하고 나머지 돈이 이제 투자자의 자산으로 포함되는 거죠. 예를 들어 ETF 수수료가 1이라면 1년 기준으로 운영 중인 평균 투자금의 1%가 비용 처리됩니다. 즉 수수료가 높은 2배나 3배 같은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고 투자금도 크다면 장기 투자에 따라 상당한 수수료가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펀드보다 ETF가 수수료가 낮은 이유는 대부분 ETF는 단순히 벤치마크 지수를 추적하기 때문에 펀드처럼 매니저들이 특정 회사 주식을 조사하고 분석하는데 돈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뮤추얼 펀드의 평균 비용 비율은 약 0.5%에서 2%라면 ETF의 수수료는 0.05%에서 약 1%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최저 비용 ETF는 최저 비용 지수 뮤추얼 펀드보다 비용 비율이 훨씬 낮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ETF 중에 하나인 스파이는 비용 비율이 약 0.094%로 비교적 적습니다. 유사한 종목의 뮤추얼 펀드인 HHTX는 비용 비율이 0.65%지만 이 두 종목의 10년간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비슷합니다. 말 그대로 비용이 훨씬 싼 스파이가 훨씬 나은 거죠. 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린 NRGU 3배짜리 오일 회사 ETN을 예로 들면 수수료가 1년에 0.95%입니다. 즉 1년에 자산의 약 1%가 수수료로 나간다는 말이고 그건 30년 동안 26% 이상의 총 손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NRGU는 현재 배당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주가가 짧은 기간 동안 상승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으면 수수료만 나간다는 말입니다. 하루에 여러 번 거래를 한다고 해서 증권사 거래 수수료 외에 ETF 수수료가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거래처럼 거래 빈도 제한은 없습니다만 특정 ETN은 하루에 단타 거래를 반복적으로 못하게 거래 제한을 걸어두는 곳도 있습니다. 수수료 외에 매도 매수 스프레드나 환율 변동 등으로 조금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ETF에서 홀딩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 파산 위험이 있으면 미 증권거래소 SEC 같은 기관에서 미리 경고를 주는데 그러면 ETF에서 그 회사 주식을 리스트에서 제외시키고 주식을 처분합니다. ETF와 ETN은 비슷해 보이지만 가장 큰 차이는 ETF는 실제 종목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펀드이지만 ETN은 그냥 금융사에서 지수 변화에 따라서 수익률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으로 일종의 이자만 없는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이나 오일 ETF 같은 경우는 보유할 상품 자체를 실물로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선물 계약을 구매합니다. 그러다 보니 월물이 바뀔 때마다 롤오버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ETN 가격은 이상적이라면 지수를 면밀히 추적해야 하지만 ETN 가격이 기본 지수에서 벗어나는 추적 오류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고 신규 발행할 ETN 양에 따라서 공급 부족이나 초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에 프리미엄이나 디스카운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즉 지수가 10% 올랐다고 해서 3배인 30%를 버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발행한 기간의 재정 상태에 따라 부도의 위험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TF 같은 경우 실제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이라서 운용사가 망하더라도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어느 정도 보존이 됩니다. ETN의 망한 예를 들면 2018년 2월 5일에 빅스 지수를 반대로 추정하던 당시의 유명한 ETN XIV가 하루 만에 80% 이상 가치를 잃어서 청산되어서 충격을 준 일이 있습니다. 주주들이야 소송하고 했지만 이미 늦었죠.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주가 지수라고 하는 다우존스도 1987년 10월 어느 날에 약 22%는 하락했습니다. 만약 3배짜리 ETN에 투자했다면 하루에 3분의 1을 잃었다는 말입니다. 멀리 갈 곳도 없이 올해 코로나로 인한 하락장에서 봤듯이 3배 레버리지 상품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자신 없다면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